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구매 후기를 보나 유튜브 영상을 보나 너도 나도 하나같이 추천하는 VR 게임기 가성비 장난 아니다, 무조건 사라, 심지어 이 정도면 공짜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자,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사더라도 4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도대체 이 제품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사라고 난리인지 제가 6개월 이상 써보면서 느꼈던 아주 자세한 사용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기능들과 에어링크 연동법까지 몽땅 다 알려드릴 거고요. 거의 오큘러스 퀘스트 2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아니라 메타 퀘스트 2로 이름까지 바뀌었죠. 어쨌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자, 우선 해당 제품은 2020년 9월 16일에 발표되고 10월 13일 이후부터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출시된 지는 1년이 넘었어요. 해당 제품은 구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 만든 제품이며 메타에서 만든 VR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시작으로 오큘러스 고, 리프트 S, 퀘스트가 있었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 퀘스트의 다음 세대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자, 이전에도 이 VR기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독 왜 이 친구한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뒤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구매 꿀팁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최저가는 21년 12월 기준 배송비 포함 39만 9천원 정도 하는데 SKT에서 연말 할인으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현재 37만 2,6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그냥 할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네이버 최저가에 배송비 포함 35만 3천원짜리도 있는데 해당 제품은 64GB 모델로 현재는 단종된 그런 모델이고요. 최근에는 기본 용량을 64GB에서 128GB로 늘렸기 때문에 SKT에서 2만원 더 주고 128기가짜리를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직구로 이 친구를 구입하셨다면 AS도 힘들고요, 뭐 불량 교환도 힘들고 110V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물론 국내 정발된 이 제품을 사시더라도 AS 같은 경우에 현재 부분 수리가 불가능해서 통째로 리퍼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도 좀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건 구성품과 디자인이에요. 자, 박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요거를 쫙 열어보면 짠! 여기에 이제 본체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 하나씩 좌우측에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AA 건전지 한 개씩 안쪽에 넣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각종 설명서들이 들어있고요.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C2C 타입이에요. 구성품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상한 플라스틱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용 액세서리고요. 이 안경용 액세서리를 장착하시면 안경을 낀 상태에서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기기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냥 보시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는 하얀색 바탕의 디자인이고요. 이쪽에 전원 버튼과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하단에는 볼륨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하나, 여기도 마이크 하나, 그리고 전면에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제 이 카메라들로 외부 환경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3.58 포트와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위아래로 조절이 되고요. 스트랩도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찍찍이로도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 닿는 부분은 스티로폼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경처럼 생긴 이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근접 센서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써 있거든요. 이렇게 2라고 써 있는데 지금 2단이고요. 1단은 58mm, 2단은 63mm, 3단은 68mm 이렇게 눈의 생김새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단계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착용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얼굴에 대고 스트랩을 끼시면 끝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알아볼 건 스펙인데요. VR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우선 안드로이드 10 기반의 OS를 탑재하고 있고 크기는 가로 222, 세로 105, 두께 193mm고요. 506g 정도가 나옵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571g이었는데 10% 이상 가벼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VR용으로 커스텀된 퀄컴 스냅드래곤 XR2로 전작인 스냅드래곤 835 대비 약 2배 정도 성능 향상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 같은 경우에 3664 by 1920 LCD 디스플레이 탑재하고 있고 무려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램은 6GB, 배터리는 3640mAh. 완충했을 때 약 2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스펙만 보더라도 VR 시장에선 가성비 깡패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는데 최근에 이 120Hz 업데이트와 함께 에어링크란 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따라올 자가 없게 됐습니다. 그냥 저만치 따돌리고 얘 혼자 독주 중이에요. 특히 전작 대비 뭐 빨라졌죠, 가벼워졌죠, 디스플레이 좋아졌죠. 그런데도 심지어 가격이 $100나 떨어졌기 때문에 큰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스펙의 다른 VR 기기들은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정말 최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임 기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기를 팔 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파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싸기 때문에 기기를 팔 때마다 아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런 기기를 팔게 되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값에서 손실을 좀 메꾸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기만으로는 따로 이윤이 남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갑자기 4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고 입이 닳도록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알아볼 건 사용기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셋을 착용하면 기본적으로 착용감이 그닥 좋지 않고요. 화질을 깨끗하게 보려면 꽤나 압박되게 착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시에 광대가 필연적으로 눌리고요. 30분 정도만 착용해도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 쪽 부분이 굉장히 크게 뚫어져 있거든요. 코가 이렇게 높은 사람은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예,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뚫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쪽 부분이 굉장히 넓게 뚫어져 있어서 해당 공간으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몰입감을 꽤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이 코 쪽 부분을 활용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막 엄청 좋다 막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꽤나 볼만하네. 딱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VR 기기를 착용했을 때 화질이 엄청 좋을 정도로 느끼려면은 지금보다 해상도가 한 2배 정도씩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멀었습니다. 자, UI는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면서 매우 만족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룸 스케일 경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경계구역 같은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세팅을 할 때 VR이 진짜 신세계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냥 이것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여러분들 감탄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한번 쭉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묘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착용하자마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게임 플레이 같은 걸 할 때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VR 게임이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들이 막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이 점점 VR 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몇 개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바로 비트 세이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그닥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나 리듬 게임은 아이폰 3GS 사용할 때 빼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닥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트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듬 게임이거든요. 하지만 리듬 게임 장르라고 한정 짓기에는 너무 진보된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한 번만 해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매우 간단한 조작법과 이 VR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몸을 움직인다는 유쾌한 경험, 그리고 블럭들을 낄 때 느껴지는 손끝의 진동, 마지막으로 귀에서 느껴지는 사운드, 한마디로 이 오감 중에서 이 후각과 미각 빼고는 전부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익숙한 BTS 노래로 게임을 하게 되면 잠시 아이돌이 되는 상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해당 게임은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은 오래도 하드 모드를 넘어가기 힘들고요. 운동신경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며칠만 해보면 엑스퍼트까지는 플레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음악으로는 꽃게춤이 가능한 크레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 요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꽃게춤 장기 자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들 앞에서 보여줄 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으로 다른 유저들과 같은 음악으로 배틀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게임하는 것과 남들과 배틀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재밌는데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 이 온라인에서 이 게임하는 분들은 다들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거의 디스토니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비트세이버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 다음 게임은 퍼플레이션 1인데요. 이 VR 배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해외 유저들과 별도 장비 없이 소통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타빙부터 시작해서 뭐 맵이 줄어드는 것까지 배그랑 굉장히 흡사하고 심지어 얘는 공중을 살짝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과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 배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닥 즐겨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배그보단 오버워치 파거든요. 자, 다음 블래스터라는 게임인데요. 이 실제 유저와 가상 공간에서 1대1 총싸움을 하는 게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하고 총마다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꽤나 즐겁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게임 같은데 이런 게임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접대용 게임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해외 유저들이 손가락 제스처를 사용해서 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게임에서도 이런 게 된다고 하면서 꽤나 유쾌한 경험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막 게임을 발렸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욕을 한다면 살짝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복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프 플러스라는 게임인데요. 실제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이렇게 골프 연습장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옆에 다른 유저들이 보이고요. 다른 유저들이 말하는 것까지 들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아래 보시는 골프채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로 바닥을 치면 탁탁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실제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골프공의 스핀까지 걸리기 때문에 가끔은 이게 게임인지 실제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미션 모드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스크램블 어플인데요. 다양한 스포츠 게임들을 미니게임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구입하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꽤나 금전적으로 이득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한 가지 단점은 그닥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게임들보다는 조금 재미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모두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 취향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오큘러스 앱스토어 안에 인기 게임 목록에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슈퍼 핫 VR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자, 해당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총 싸움 게임인데 내가 총을 쏠 때만 이게 뭐 슬로우 모션이 막 해제되고 총을 안 쏠 때는 약간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그러니까 실제 진짜로 총 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UI도 간단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이에요. 우리가 오락실 가면 버추얼 카페였던가요? 그 게임을 많이들 한번 해보셨을 텐데 그 게임의 VR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요. 그냥 실제로 제가 그 게임 안에 완전 들어가 있는 엄청난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씩 꼭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VR 게임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임인데 이건 오큘러스에서 다운받을 수는 없고요. 바로 스팀 게임입니다. 즉 PC랑 연결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VR 게임, 바로 하프라이프 알릭스입니다. 게임 용량만 무려 50GB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 그리고 고해상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결 방법에 앞서 게임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래픽과 실제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광활한 맵까지 이 게임을 하기 위해 오큘러스를 산다? 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솔직히 이 게임이랑 비트세이버용으로만 사더라도 오큘러스 퀘스트2는 후회가 없을 만한 제품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게임이에요. 자, 이런 게임이 몇 개만 더 나오더라도 VR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굉장한 명작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 게임을 한번 검색해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보여드릴 뿐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360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콘텐츠는 바로 스페이스 X 로켓을 발사하는 영상이었어요. 이게 뉴스로 봤을 땐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VR로 보니까 왜 로켓을 우주로 보내기 어려운지 100% 실감하게 됐습니다. 게임부터 컨텐츠까지 굉장히 다양한 거 들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호라이즌 월드가 무료로 풀렸어요. 한마디로 메타에서 만든 VR용 로블록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호라이즌 월드 내에 게임이나 동물원, 음식점, 클럽 등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레디 플레이어 1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만약에 이 서비스가 제대로만 자리 잡으면 이 메타라는 회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혼자서만 즐기면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 바로 미러링을 통해서 온 가족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미러링은 어떻게 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 아이콘을 누르시면 미러링이 가능한 목록들이 전부 뜨는데 여기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기기를 골라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TV가 크롬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TV 스틱 같은 거를 구매하신 다음에 연결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거실에 있는 TV에 실시간으로 제가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 이렇게 비트세이버 같은 리듬 게임은 사실상 딜레이가 없어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0.5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TV랑 조금 따로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듬 게임만 아니라면 충분히 같이 즐기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최대 90Hz에서 120Hz까지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점인데, 자, 그래서 기존의 90Hz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설정 방법이 따로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셔서 테스트 설정 그리고 120Hz 화면 조사를 켜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스크롤 할 때나 컨트롤 할 때 모든 환경이 정말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팀 VR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에어링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지 재생하면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래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큘러스 PC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 설정, 베타, 에어링크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입안에 들어가신 다음 알 수 없는 출처를 활성화해 주시면 끝이에요. 이제 컴퓨터랑 에어링크를 할 준비는 끝났는데 중요한 건 와이파이 환경이 5GHz여야지만 원활히 플레이가 되고요. 컴퓨터와 퀘스트2가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시고 굉장히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팀 VR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플레이 게임을 누르시고 스팀이 깔려있으면 왼쪽, 스팀이 안 깔려있으면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전부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 스팀 VR을 켜시면 해당 화면이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퀘스트2에 들어가서 에어링크를 연결하시고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팀 VR을 누르고 컴퓨터 스팀 창에서 원하는 VR 게임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드디어 에어링크로 연결된 스팀 VR 게임을 무선으로 퀘스트2에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쭉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지 재생하면서 세팅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이 메타 퀘스트2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한번 좀 알아봤는데 장점만 쭉 나열한 것 같아서 단점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용감이 안 좋고요. 이 게임에 따라서 멀미가 심할 수도 있다는 점. 저 같은 경우는 이 알릭스 게임 있잖아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로 세팅하고 한 10분만 플레이하면 진심으로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멀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VR 기기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대부분 할만한 게임들은 전부 유료라서요. 저만 하더라도 게임에 결제한 금액만 무려 3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게임 기기값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소프트웨어에 결제할 준비를 하셔야 이 제품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배터리 스트랩이나 중간중간 충전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이 정도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VR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친구 말고는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사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플스나 엑스박스 이런 제품들과는 꽤나 차별화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꽤나 많이 썼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처음에는 거의 매일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요즘은 아주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거의 방치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VR 게임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얘밖에 추천드릴 수 있는 기기가 없다는 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보여주세요. 얼굴 보시고 바로 구독, 땡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요!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해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